철민 씨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은데. 그 여자 고성이 피냄새가 안 나요. 뭐? 철민 씨 지금 뭐라고 했어? 그 여자 피냄새가 전혀 안 섞여요. 남이에요. 생판남. 차철민의 섬뜩한 예언과 함께 죽어가는 오빠를 마주한 은호는 절박한 심정으로 고성이와의 위험한 동행을 선택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지혁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칼날을 갈지만 은호의 등을 돌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하지만 고성이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폭풍이 되어 자신을 덮쳐오고 있다는 것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AP그룹 대표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지혁 대표는 창밖을 내다보며 계속해서 핸드폰을 확인했죠. 우진을 찾으러 떠난 은호가 걱정됐거든요. 연락은 두절된 상태였고 해는 어느새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은호 실장, 지금쯤 어디쯤 갔을까? 지혁은 중얼거리며 또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옆 책상에서는 차철민 팀원이 모니터를 보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철민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더니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은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대표님. 철민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혁이 고개를 돌렸을 때 철민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지혁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요? 철민 씨 안색이 안 좋아 어디 아파요? 철민은 지혁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지혁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철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고성이라고 했죠. 그 여자. 친엄마 아니에요. 난데없는 차철민의 예언에 순간 사무실 안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지혁의 눈이 커지더니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뭐? 철민 씨 지금 뭐라고 했어? 철민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자신의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제가 박수무당 손자라고 했죠. 사람한테서 느껴지는 핏줄의 기운이란 게 있어요. 근데 그 이사장이라는 여자랑 은호 실장님, 피 냄새가 전혀 안 섞여요. 남이에요. 생판남. 지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러다 문득 머릿속에서 지난번 은호 생일 파티 때가 떠올랐어요. 은호가 성희를 만나 꼬임에 넘어가려 할 때 철민이 불길하다며 강하게 말렸던 그 순간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게 무슨... 그럼 우진이랑 쌍둥이라는 건? 쌍둥이는 맞아요. 은호 실장님이랑 그 아픈 아들분은 핏줄이 맞는데 그 엄마가 가짜라고요. 철민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느낌이 아주 안 좋아요. 아주 시커먼 욕망 때문에 남의 집 귀한 쌍둥이를 훔쳐다가 돈 되는 아들만 취하고 딸은 내다 버린 형국이에요. 지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믿기지는 않았지만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분노가 폭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뭐야? 그럼 자기 애들도 아니면서 출세 때문에 그 난리를 피웠던 거야? 그럼 도대체 진짜 부모는 누구야? 그것까지는 몰라요. 철민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다만 고성이 그 여자 아주 위험한 여자예요. 대표님, 은호 실장님을 꼭 지켜주세요. 지혁은 책상에 손을 짚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철민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 진지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를 보니 허투루 하는 말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수무당 손자한테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무언가가 더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물증이요. 같은 시각, 산속 깊은 곳의 낡은 오두막 앞에 은호가 서 있었습니다. 나무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어둠만이 보였어요.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죠. 우진아. 오두막에 없는 것을 확인한 은호는 주변의 숲을 더 뒤지기로 했습니다. 은호의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고개를 돌리는 순간 은호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진아. 바닥에 누워있는 우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은호는 우진에게 달려가 그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몸은 차갑고 맥박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죠. 오빠, 정신 차려요. 오빠. 우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은호는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자 은호는 울먹이며 위치를 설명했어요. 여기 폐오두막이에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의식이 없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대원의 안내에 따라 우진의 맥박을 확인했을 때 은호는 희미하게나마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오빠, 버텨요. 조금만 버텨요. 제발. 은호는 우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어요. 그때 우진의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꺼내 펼쳤어요. 우진의 필체로 쓰인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호야, 절대 간 이식해주지 마. 엄마 때문에 너까지 망가지면 안 돼. 이게 내가 널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미안해.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빠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진이는 나를 위해 죽으려 했어. 그런데 나는 오빠를 그냥 보낼 수 없어. 은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결심했어요. 간이식 수술을 하겠다고요. 성희의 욕망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우진을 응급실로 급히 옮겼습니다. 은호는 복도에 남겨진 채 무너지듯 벤치에 앉았어요.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고 마음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은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고성희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전화를 거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성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라야? 은호는 이를 악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성희 씨, 수술하겠어요. 전화 너머로 성희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묻어나는 목소리가 이어졌죠. 잘 생각했다. 정말 잘 생각했어. 최대한 빠른 일정 잡을게. 은호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착각하지 마요. 당신 때문에 수술 결정한 거 아니야. 오빠를 위해서야. 오직 오빠를 위해서. 그래. 이유야 어쨌든 좋아. 일주일 후로 잡을게. 우진이도 이제 살 수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호는 핸드폰을 꽉 쥐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오빠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혁은 은호가 입원해 있는 병실 복도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은호와 고성희가 함께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성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은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혁은 문을 열기 전 잠시 망설였어요. 철민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피 냄새가 전혀 안 섞여요. 남이에요. 생판남. 지혁은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얼굴 근육을 억지로 움직여 미소를 만들고는 문을 열었어요. 은호야, 괜찮아? 은호는 지혁을 보고는 자신의 편이 온 것이 반가워 약간의 긴장된 미소를 띄었는데 지혁을 본 성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유라 동료구나. 유라야, 넌 참 좋은 동료들을 뒀네. 이렇게 네 걱정에 온 걸 보니. 성희의 목소리에는 가증스러운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은호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역시 내 유전자 닮아서 사회성이 좋았나 봐. 그런데 지혁의 대답이 은호의 눈에는 의외였습니다.
은호가 이렇게 이쁜 게 누구 닮았나 했더니 어머니를 닮아서였군요. 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얼토당토한 멘트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역을 바라봤어요. 여사님, 26년 만에 가족 상봉인데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역은 성희 옆 의자를 당겨 앉으며 계속 축혀 세웠습니다. 성희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은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지역을 노려봤습니다. 지역 선배 왜 그래? 지역은 은호를 보지도 않고 성희에게만 집중했습니다. 마치 은호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요. 엄청난 부잣집 사모님이시라고 들었어요. 사실 제가 은호 좋아하는데 그럼 어쩌면 이분이 장모님 될지도 모르는데 잘 보여야지. 안 그래 은호야? 은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머릿속으로 과거가 스쳐 지나갔어요. 하늘건설 회장 딸과의 정략 결혼을 추진하던 지역의 모습, 돈과 권력 앞에서는 사랑도 버릴 수 있었던 그때 그 모습이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 역시 그때 그 사람이었어. 은호는 실망한 표정으로 몸을 돌려 이불을 끌어당겨 덮었습니다. 무력의 변함이 없는 듯한 이 지역이 꼭 고성이처럼 생각이 들며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았어요. 성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역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유라 수술 때까지 잘 부탁해요. 이 대표님도 참 현명하시네. 지역은 성희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그 순간 지역의 다른 손이 자연스럽게 성희의 코트 어깨 부분으로 향했어요. 마치 먼지를 털어주는 듯한 동작이었습니다. 여사님, 코트에 먼지가 묻어서요. 제가 털어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요. 역시 세심하시네. 지역은 부드럽게 코트를 툭툭 치며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리며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은호야, 오늘은 가볼게. 그래요. 자주 와요. 우리 유라도 좋은 사람 만나야 하는데. 지역이 병실을 나서는 동안 성희는 흡족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지역이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을 때는 이미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죠. 지역은 복도를 걸으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고성이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지역의 손가락 사이에 가는 머리카락 한 가닥이 조심스럽게 쥐어져 있었거든요. 성희의 코트에서 떼어낸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지역은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실을 밝혀낼 차례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을 때 병원 복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은호의 병실만큼은 묘한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어요. 은호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결연했어요. 옆에 앉은 성희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얼굴 가득 떠올라 있었습니다. 오랜 계획이 드디어 성공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우진아, 이제 거의 끝났어. 조금만 참으면 돼. 수술만 끝나면 네가 건강해지고 후계자가 될 거야. 그 말 뒤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은호의 손을 덮었는데 은호는 그 손길이 너무나 불편했어요. 아니, 역겨웠어요. 우진의 수술이 아니었다면 1초도 함께 있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지역이 들어왔어요. 성희는 반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지역의 얼굴을 본 순간 미소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지난번처럼 환한 미소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서늘하기까지 했습니다. 은호는 지역을 보고는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습니다. 여전히 실망한 표정이었죠. 성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어요. 어머, 이 대표님. 오늘도 오셨네요. 지역은 성희의 말에 아무런 대답 없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희를 노려보는 그 눈빛에는 지난번과는 전혀 다른 차가움이 서려 있었어요. 은호가 차갑게 말을 던졌습니다. 여긴 뭐 하러 왔어요? 은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상체를 일으킨 은호는 지역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어갔어요. 이지역 씨,
제가 수술한다고 고성희 씨와 제 관계가 좋아질 일은 없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지혁 씨. 은호는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그럴 마음이 있다면 꿈 깨세요. 제가 당신과 결혼할 일은 눈꼽만큼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수술이 끝나면 저도 AP 관두겠어요. 당신이나 고성이나 둘 다 똑같은 인간이야. 지혁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왠지 오늘은 이상했습니다. 오히려 은호를 지그시 바라봤어요. 그 깊은 눈빛에는 안쓰러움과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은호는 그런 지혁의 눈빛에 당황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성희는 둘 사이에 이상한 기류를 느끼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참을 은호만 바라보던 지혁은 무언가 결심이라도 한 듯이 천천히 손을 들어 품 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였어요.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지혁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또 뭐죠? 은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침대 시트를 움켜쥐며 화를 내는 은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저 오늘 수술인데 여기까지 일 얘기하러 오신 거예요? 은호는 날카롭게 지혁을 쏘아보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서류를 꺼내 펼쳤어요. 그러다 글자를 읽기 시작한 은호의 동작이 점점 느려지더니 순간 완전히 멈췄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숨이 멎은 것처럼 굳어졌죠. 서류 상단에는 유전자 검사 기관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검사 대상 1 고성희, 검사 대상 2 지은호, 유전자 일치 확률 0.0%, 결론, 친자 관계 불성립. 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성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황급히 몸을 일으켰어요. 이게 어떻게... 성희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아무리 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0.0%. 완전히 남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때 오늘 한마디도 안 턴 이지혁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무거웠고 차가웠으며 단호했어요. 내가 진짜 당신 돈 때문에 알랑방구 낀 줄 알았어? 성희가 고개를 번쩍 들어 지혁을 봤습니다. 지혁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지혁의 그림자가 성희를 덮었습니다. 당신 같은 더러운 돈은 트럭으로 가져다 줘도 싫어. 넌 그냥 출세 때문에 애들 유괴한 범죄자일 뿐이야. 지혁은 성희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내 말이 틀려? 성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중심을 잃을 뻔했지만 간신히 벽을 짚고 버텼어요. 그녀는 고개를 마구 저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 애들이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성희는 서류를 구겨쥐며 소리쳤습니다. 마음으로 키운 내 애들이라고. 이 검사가 잘못된 거야. 지혁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마음으로? 지혁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압박했어요. 마음으로 키웠으면 딸은 왜 버렸어? 아들만 데리고 있었던 이유가 뭔데? 그건. 성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어요. 지혁이 다그쳤습니다. 말해봐. 은호는 왜 버렸어? 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눈이 충혈되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돈 있는 남자들은 다 모성에 있는 여자를 찾는데 어떻게 그럼?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쥐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어요. 남편 하나 제대로 잡으려면 애가 있어야 한다고. 모성애 보여줘야 부잣집에 시집갈 수 있다고. 은호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희를 바라봤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쟤네들 불쌍한 집 애들이었어. 성희는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계속 말을 쏟아냈습니다. 숨겨왔던 모든 추악함이 터져나왔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부모 밑에서 죽어가던 애들이라고. 내가 그 부모 짐을 덜어준 거야.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고. 이만큼 길러놨으니까. 성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아들은 내가 잘 키워서 후계자로 만들고 딸은 어차피 쓸모없으니까 다시 버린 거야. 그게 뭐가 나빠. 근데 나도 저런 하자 있는 애인 줄 알았으면 주워오지도 않았어. 은호는 분노에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몸이 휘청거렸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지혁은 그런 성희를 다시 입을 다문 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곤 조소를 머금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군, 고성이 고마워. 의외로 쉽게 끝났네. 지혁의 말에 당황한 고성이. 뭐야? 여우 같은 여자라 어찌 찾나 했거든. 증거 말이야. 증거. 유전자 결과서 가지고는 당신이 또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르니까 말이야. 당신이 워낙 교묘해서 잘 남겨놓질 않았더라고. 근데 이렇게 술술 이실직고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할 말을 잃고 완벽하게 당한 고성이에게 지혁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당신 남편하고 경찰에도 다 말해두었으니까 차분히 있는 게 좋을 거야. 넌 이제 진짜 끝이야. 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여기서 빠져나갈 국리를요. 그렇게 약 10초를 생각하던 고성이는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어요. 일단 이곳을 빠져나가고 싶었나 봐요. 하지만 문을 벌컥 열었을 때 밖에는 경찰 2명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고성희 씨, 유괴 및 아동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성희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애들이라고. 내가 키운 애들이란 말이야. 성희는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관이 그녀의 팔을 잡아 수갑을 채웠어요. 차가운 쇠붙이가 손목을 감싸는 순간 성희는 더욱 거칠게 몸부림쳤습니다. 유라야, 유라. 엄마 억울해.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성희는 은호의 수술복 바짓단을 부여잡았습니다. 지혁이 경찰에게 다가가 작은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여기 방금 고성희가 자백한 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증거로 사용하세요. 경찰관이 녹음기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술 필요하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성희를 데리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성희의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지다가 결국 사라졌습니다. 병실 복도에는 성희의 비명소리만 남았습니다. 성희가 끌려가고 난 병실에는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와 하얀 시트를 비추고 있었는데 왠지 은호는 침대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손등을 적셨어요. 지혁은 은호 옆에 조용히 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지혁 선배, 오해해서 미안해요. 은호는 고개를 들어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볼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선배가 정말로 저 여자한테 빌붙는 줄 알았어요. 돈 때문에 저를 버리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지혁은 따뜻하게 웃으며 은호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지혁의 그 목소리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용서와 이해, 그리고 사랑이요. 지혁은 은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는 순간 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지혁은 은호의 등을 토닥이며 기다려줬습니다. 울음이 조금 잦아들 때까지 말없이 곁에 있어줬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은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혁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은호야, 이제 집에 갈래?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악몽 같던 가짜 가족놀이에서 벗어나 진짜 집으로, 진짜 가족에게로 돌아가자는 뜻이었어요. 순이 엄마와 강호가 기다리는 그곳으로 말이에요.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호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이제 좀 홀가분해요. 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제 홀가분하게 우진의 수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은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짜 엄마의 강요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진짜 핏줄인 오빠를 살리겠다는 결심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역은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두 사람은 마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더욱 따뜻하게 병실을 비추고 있었어요. 수술실 앞 복도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순이 엄마와 강호, 그리고 지역이 나란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수술실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순이는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어요. 강호는 무릎을 떨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역은 창밖을 바라보며 은호를 생각했어요. 누나 괜찮겠지? 수술 잘 되겠지? 강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이가 강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을 거야. 우리 은호는 강한 애야. 지역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는 자기가 선택한 일이에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3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순이와 강호, 지역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두 분 다 안정적이에요. 의사의 말에 순이는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호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역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며칠 후 회복실에서 은호가 눈을 떴습니다. 옆 침대를 보니 우진이 누워 있었어요. 우진도 막 깨어났는지 은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은호야. 우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호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헤어져야 했던 두 사람이 이제야 진짜 남매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회복실 문이 열리고 순이와 강호가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은호를 보자마자 달려와 손을 잡았어요. 은호야, 괜찮아? 은호는 엄마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 괜찮아요. 순이는 우진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였지만 은호의 오빠라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애야, 많이 아팠구나.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우진은 순이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강호도 우진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 저는 은호 누나 남동생 강호예요. 이제 형이랑도 가족이네요. 우진은 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악수였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회복실은 평화로웠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는 핏줄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이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거짓된 모성으로 천륜을 기만하고 아이들의 인생을 짓밟으려 했던 고성이의 추악한 욕망은 결국 진실을 향한 지역의 집념과 은호의 결단 앞에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차가운 쇠창살 뒤로 사라진 가짜 엄마의 비명 대신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진짜 가족의 온기가 병실을 가득 채우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